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식재된 나무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재물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퇴사한 급식 종사자가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암, 산재 등 열악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이 퇴사를 부추기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입니다. 도내 문화재 분야 전문가인 학예 연구직 인력이 부족해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됩니다. 문화재 지정은 해마다 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학예직 공무원의 증원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제가 된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확대하자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 완공돼야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까지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예정부지입니다. 19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민간 자본 1,100억 원 등 모두 1,509억 원을 들여 중고차 매매단지와 정비단지, 품질 인증센터 등을 구축해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출 단지가 들어서면은 첫째 가격, 품질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금융권 대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지는데 자기 자본 가지고 토지 확보해주는 금액은 부족하고 그러려면은 PF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PF 금융사는 토지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PF를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상충이 돼서 군산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달 말까지 금융권 대출을 확정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비로 받은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민간 사업자와 금융사의 대출 논의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와 남원을 지나는 전라선에도 오는 9월부터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가 운행됩니다. 전주역의 이용객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뜩이나 좁은 전주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더 커지게 됐지만 전주역의 시설 개선 사업은 2년 뒤에나 마무리됩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전주와 남원 등지에서 서울 수서역에 가려면 익산역에서 SRT로 갈아타야 합니다. 전주역에서 기차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되고 혹은 또 택시나 차량으로 자차로 익산까지 이동해야 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도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를 9월부터 하루 4차례 운행하기로 해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하루 4,200명이던 전주역의 이용객이 400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가 넘죠. 왜냐하면은 하루에 30에서 40회를 뛰니까 4번이니까 10%가 넘죠.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좁은 전주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50억 원을 들여 전주 역사를 2배가량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2025년이나 돼야 끝나게 됩니다.
또 전주역 인근에 25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 환승센터도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2025년에 완공됩니다. 지금 그 설계 중에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끝나고 내년 1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서울 가는 기찻길은 한층 편해졌지만 전주 역사 시설 개선 사업은 빨라야 2년 뒤에나 마무리돼 역사를 이용하는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딸기는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수확하는 게 보통인데요. 1년 내내 수확하는 딸기 품종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가 전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고슬이란 품종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7월에 심으면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수확할 수 있어 사계절 딸기로 통합니다. 특히 딸기 단경기인 6월에서 11월까지 수확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고슬은 여름에도 생산되는데 겨울 못지않는 그런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면에서도 본다면은 여름보다도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고슬은 베트남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진행한 시험 재배 결과 크기와 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와 베트남 농민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올해부터 5년간 모종 650만 주를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트남에 많은 농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농민들은 고슬딸기의 경도와 당도를 보고서 본인들 농가에 도입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왔고, 딸기는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지만 고슬은 온도가 높고 낮 길이가 긴 조건에서도 열매를 잘 맺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서 딸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고슬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최종 결정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지난 2016년에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7년 만으로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특히 돼지와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전라북도의 기대감이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 돼지 농장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전북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2010년부터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은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지금 다 가서 오늘이 출하 날짜 잡혔어요. 한차 또 금요일날 출하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각종이 그냥 얘기하는데 전북에서는 2017년 2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마지막이었지만 경기도와 충북에서는 2019년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구제역이 잠잠해지자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2016년 8월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7년 만입니다. 각각의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이견이 없거나 하면 통과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전라북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가 전국에서 각각 3, 4위를 차지할 만큼 사육 두수가 많은데 수출길의 물꼬가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이렇게 네 나라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료값 등 생산비는 오르는데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 회복이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완주 소양과 진안 부기를 잇는 소태정 고갯길은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로 악명이 높습니다. 진안군이 이 도로의 개량 사업을 익산국토청에 건의했습니다. 시군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완주 소양과 진안 부기를 잇는 국도 26호선 소태정 고갯길입니다.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공사가 이뤄져 경사가 가파른 극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진안군이 사고 위험이 높은 이 도로의 개량 공사를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익산국토청에 건의했습니다. 도로 이용객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진안 부기에서 완주 소양 간 도로 개량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전주시와 전주승하원 현대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장수군이 승하원 신축 사업비와 유지 보수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오는 8월부터는 장수 군민들이 전주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수 군민들도 현대화된 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남원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경찰, 소방과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 등을 구축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람사르 습지 배후 지역인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철새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오는 11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천적 방지 시설과 산란 시설, 참나무 군락 등을 만들어 야생조류의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감사원이 농막이 많은 전국 20개 시군을 감사한 결과 완주군의 농막 1,086곳 가운데 578곳, 53%가 불법 증축됐다고 밝혔습니다. 27%에 해당하는 291곳은 농지를 불법 전용했고 48%에 이르는 524곳은 용도를 벗어나 주거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서 농자재 창고나 임시 휴식 공간 등으로만 써야 합니다. 일제 식민사관 논란을 빚은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 공개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남과 광주시 그리고 편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2주 동안 전라도 천년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식민사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편찬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천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말도와 명도, 방축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가보고 싶은 K관광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국가 예산 등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군산시는 내년에 개통되는 1.2km 길이의 해상 인도교와 연계해 캠핑장과 해안 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모두 1,834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육행정직의 전체 경쟁률은 14.6대 1을 기록했고 교육행정직의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각각 4.3대 1과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22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완주가 19.7도, 전주 22.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도내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지역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